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동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환율 얘기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200원대를 언제 봤나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된 달러의 강세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결국 미국의 기준 금리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인하가 늦을 거라는 전망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미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요. 네. 유럽 각국에서도 미국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체력이 양호하다는 뜻이고 이 채권과 금융상품 등의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뜻이 됩니다. 네. 결국 다른 시장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기존의 통화를 달러로 환전한다는 겁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작년 말 771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국민연금도 2024년까지 해외 투자를 5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는 등 기관의 해외 투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이후 중국 경제가 부진한 점도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국제시장에서 원화는 흔히 말해 위안화의 대리 통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의 약세가 원화 약세로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가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가 더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단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들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1,3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 환율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네. 이 원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위안화 약세 진정 등의 이벤트가 필요한데 이 둘 모두 곧바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해외 송금에 따른 수급 요인도 작용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치주에 대한 순매수 금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일례로 고배당으로 꼽히는 은행주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면 올해는 KB금융 보시면 6조 원 넘게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배당 시기가 다가왔을 때 환율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월 FOMC 이전까지는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1,360원까지 좀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은 원화 약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증시에서는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수혜주 찾기가 아무래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상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간 환율 강세, 특히나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 네.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쉽게 찾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꼽힐 텐데요. 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식음료, 건설 등은 달러 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그리고 엔화 모두 약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도요타 자동차가 현대차 그리고 기아보다도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증권가에서는 달러 강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굳이 뽑자면 조선 정도가 되겠지만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강세 흐름에 맞춰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한 이력도 없었고 또 과거와 달리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해서 더 이상 수출은 수출, 수입은 수입 이런 식으로 업종이나 기업들을 완벽하게 이분하는 식의 논리도 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작정 달러 강세라는 소식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찾으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IPO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1월 이후에 보니까 IPO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1분기 신규 상장한 기업의 수는 14개였고요. 네. 총 공모 금액 규모는 4,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만 평균 168% 상승하는 등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IPO 청약은 흥행 불패라는 공식까지 생기면서 청약 경쟁력 역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네. 높아졌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따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도가 좀 바뀌면서 IPO 시장이 살아났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여들의 상장 포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을 포기한 사례인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는 일단 올해 IPO 시장은 확실하게 되살아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됐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정책의 변곡점을 앞둔 상황입니다. 연준이 올해에만 2, 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절대적인 금리 레벨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금리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은 확실히 완화될 거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네. 배당 절차 개선 등 유동성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이 IPO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좀 고민이긴 합니다. 돈을 아무리 싸들고 들어가도 경쟁률이 높으면 몇 주 못 받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눈여겨보고 투자할 만한 대여급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장 다음 달부터 LG 엔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대여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HD-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는 5월 상장을 목표로 4월 25일에서 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희망 공모가액 범위는 7만 원에서 약 8만 원 사이로 총 예상 공모 금액은 약 7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공모 희망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3조 원을 훌쩍 넘기는데요. HD-현대 마린솔루션의 주력 산업인 이 선박 수리, 개조 분야에선 전 세계적으로 상장사가 극소수여서 이번 IPO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상장을 통해 공모하는 주식의 절반이 구주 매출이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공모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아서 수급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한 만큼 흥행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LG CNS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상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SK 에코플랜트의 경우에는요, 최근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추가로 장동현 SK 부회장을 대표로 선임했는데요. 장 부회장은 자본시장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IPO 추진을 집중적으로 맡을 예정으로 밝혀져 회사의 상장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11시죠. SK 에코플랜트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상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도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 사실은 IPO는 꽃입니다. 새롭게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